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번 경선 룰을 확정을 했습니다. 자, 룰을 확정했는데 감독님 한번 올려주실까요? 어제 선관위가 제시했던 그 안을 거의 뭐 그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아, 그 특히- 일정표를 먼저 좀 올려주세요. 네. 자, 보시면 네. 4월 10일 날 후보자 등록 오늘이죠. 시작하는군요. 네. 후보자 등록 공고를 14일, 15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후보자 등록을 한다고 오늘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4월 16일에 서류 심사를 통해서 부적격자는 무슨 범죄 혐의자 있잖아요. 네네. 이런 사람들을 다 솎아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 등록할지는 4월 14, 15 돼봐야 알아요. 기타금이 뭐 한 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네. 일단 김기현 전 대표는 드랍했고요. 원희룡도 드랍했죠. 김태흠도 드랍했고. 김태흠. 네. 근데 나경원은 출마 선언했습니다. 1일에 내일 출마 선언한다고 내일 그러고. 한다네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14, 15 등록자 중에 무슨 뭐 이상한 성범죄 뭐 이런 거 한 사람들 다 제끼고 멀쩡한 사람들만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그 네. 몇 명이 될 줄 몰라요. 몇 명이 등록할지 모르고 또 몇 명이 그런 그 부적격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가지고 4월 17일 미디어데이 돼갖고 후보자 리그 추첨을 해갖고 A조, B조, C조로 세 조로 편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네. 조당 몇 명인지는 전체 숫자가 안 나왔으니까 지금 뭐 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갖고 A조 토론회, B조 토론회, C조 토론회를 저렇게 3일간에 걸쳐서 하겠다. 네. 그리고 21일, 22일 100% 국민 여론조사를 하는데 저 때는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4월 22일 저녁에 발표하는데 상위 4인만 발표를 해서 그 4명이 2차 경선에 이제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미디어 데이 해갖고 뭐 토론을 총 뭐 4번 정도 하고 마지막으로 4인이 다 모여서 합동 토론회 하고 그리고 4월 27일, 28일 이게 이제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룰인데 선거인단 투표 그러니까 책임당원 투표입니다. 저거를 50% 환산하고 국민 여론조사 이것도 이제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는 거 50% 해가지고 여기서 직계를 내서 4월 29일에 발표를 하는데 만약에 과반 득표자가 있으면 거기서 끝납니다. 네. 과반 득표자가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데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위, 2위만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50대 50 3차 경선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5월 3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자, 이제 이런 내용을 어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좀 특징적인 게 이제 최종에 2인이 올라간다는 거죠. 네. 2인이 올라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꽤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4명이 올라가서 4명 중에서 1명을 뽑았잖아요. 근데 왜 2인이 문제가 많을까라고 했는데 누군가 이 본심을 또 흘린 사람이 있었어요. 박민영 대변인이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근무를 하다가 당에 와서 지금 대변을 하고 있는 젊은 친구인데요. 그동안 이 친구가 소위 친윤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아시아투데이라는 유튜브에 장예찬이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거 네.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네네. 그 영상을 부분만 한번 편집해 볼까요? 놓은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왜 2인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새로운 걸로 이게 하게 했는지 특히 이제 홍준표 지금 시장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2대1로 하면 이게 문제가 많은데 자 한번 들어볼까요? 이 만약 이번에 또 대선 후보가 되고 아니면 최종 후보는 안 되더라도 4인 안에 들고 뭐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입는 거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실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주변의 당원들과 지인들 동료에서 무조건 한동훈에 반대되는 후보 찍어라라고
투표 동력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나 몰라라 할 키퍼 주시겠어요? 네, 엄밀히는 제가 사실 이번 경선에서는 뭐 사회도 보고 좀 전략기획에도 참여를 하고 좀 전방위적으로 역할을 할 것 같아서 대선 과정에서 예, 소위 네. 제가 심판 역할을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후보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한동훈 전 대표를 만들 작정이었으면 결선 투표제 얘기하지도 않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 보시자면 요 부분이죠. 그 탄핵 반대가 70%고 탄핵 찬성표가 정말 30까지 된다라고 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예, 네. 근데 이게 만약 4강을 가면 한동훈이 30을 먹고 나머지 3명의 탄반 후보가 25, 25, 20 이렇게 먹어버리면 1등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네. 최악의 상황도 나올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양자로 결선까지 가버리면 설령 2등 안에 든다라고 하더라도 7대3의 구도기 때문에 후보가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게 당원들의 자, 바로 요 지점이잖아요. 왜 2인을 만들었겠냐? 한동훈은 안 되게 만들었다. 네. 그걸 실토한 거 아니겠어요? 아주 자, 이게 노골적으로 보니까 실패했죠. 이 예전같이 25, 25, 25 가서 한 사람 30이면 이게 1등이 이제 한동훈이 되는 건데 네. 1대1로 가면 25, 25, 25 다 모이면 네.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장해찬도 그렇고 저 박민영도 그렇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볼 때는 탄핵 반탄이 한 70 정도로 보고 찬탄은 한 30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4명이 남는데 거기에 이제 찬탄 후보가 한동훈 한 명만 남고 나머지 3명이 반탄일 경우에는 네. 한동훈은 반탄 30을 혼자 다 먹어가지 않겠느냐. 근데 70을 나머지 3명이 갈라먹다 보면은 25, 25, 20 이렇게 갈라먹을 수도 있지 그렇죠. 않느냐. 네. 그러면 한동훈이 거기서 그냥 당선이 된다.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음.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선 투표로 해서 한동훈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70% 반탄 그게 뭉쳐서 한동훈은 결선 투표에서 꼬꾸라뜨릴 수 있는 최대한 한동훈만큼은 안 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바로 2명 남겨서 최종 결선하는 거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인정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꽤 오래 전부터 실무진 차원에서 이걸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양자 대결 이걸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까 이제 박민영이 그 토로했듯이 그러면 이 한동훈을 절대 안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돌려 보니까 자 탄핵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 표가 갈라지면 안 된다. 자 그걸 한 사람한테 몰아주고 대신 탄핵 찬성이 한 30밖에 안 되니까 7대 3으로 하면 7이 이기니까 아니냐. 네. 자 그걸 만들자는 거예요. 예전처럼 예를 들어서 4명이 하면 다 분산돼서 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구도를 만들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는 소위 이제 이 당 지도부에서 그런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이 비공개적으로 그런 설명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김문수 한동훈 올라가면 국민들은 한동훈 찍지 않겠냐. 뭐 그러려면 이게 비교가 되겠냐. 뭐 그러면서 이제 좀 이거를 무마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안에 원래 꼼수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신김옥균 프로젝트다. 신김옥균 네. 프로젝트. 이게 결국은 경선의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한동훈을 배제하기 위한 그 안으로 결국 이게 짱이 아니냐. 지금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결선 투표를 그럼 예전부터 하지 왜 이번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죠. 또 이번에 보면 4명으로 바로 추려버린 것도 네. 이것도 지금 출마자들이 꽤 많은데 네. 이 경선 흥행을 지금 포기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지금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정상 대선에 비해서 굉장히 일정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요. 자꾸만 룰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장난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게 파토가 납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들을 아주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그대로 그냥 그거를 이어서 하는 게 제일 무난한 방식이고 그 룰 세팅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냥 가장 현명한 그 솔루션이라고 보는데 굳이 이걸 손댔어요. 네. 21년에도요. 12명이 그 후보 등록했지만 서류로 속가내갖고 8명을 만들고 네. 8명을 4명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거 뭐 얘기 들어보니까 흥행을 위해서는 최종 양자 대결이 더 필요하다는 건데 제가요. 우리 현정님 기억나죠? 우리 한국 정당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경선이 언제죠? 2007년? 이명박 박근혜죠. 그렇죠. 근데 그때 여러분들 기억 많은 분들이 다 이제 그 망각하셨겠지만요. 그 양자 대결한 게 아니에요. 옆에 홍준표와 원희룡이라고 하는 페이스메이커들이 네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그 이명박 대 박근혜라고 하는 이 거대 군함의 이 충돌을 나름대로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완충지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꼭 무슨 이 1대1이 돼야지 이게 무슨 저기 뭐죠? 흥행을 보장한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전혀 네. 없어요. 그리고 작년 그 7.23 전당대회 때 4명이 나왔잖아요. 네.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그때 뭐 흥행 실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보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 이제 나경원 의원도 뛰어들고 뭐 이런 움직임을 보면 분명히 이제 이런 의도 속에서 일단 이 안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사실 홍준표 시장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게 지금 흥행을 하자는 거냐? 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제 탄핵 찬반으로 나눠지면 이 문제가 결국은 이 경선의 핵심 이슈가 돼버리면 그렇죠. 경선은 망하는 거예요. 이 미래로 가는 경선이어야 되는데 과거에 매몰되는 적이 아니에요. 과거에 매몰되는 경선이 되고요. 그리고 저렇게 뭐 장해찬이나 박민영 저런 친구들의 의도대로 찬탄파인 한동훈이 막판 가서 꼬꾸라지고 반탄파 후보가 됐다라고 쳐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그걸 제일 즐길 사람이 누굴까요?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 네. 이재명은요 지금 내란 종식 이게 이번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네. 내란 종식. 근데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옹호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탄핵은 반대하고 이런 후보가 나오면은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이재명이 짜놓은 프레임에 딱 들어가 주는 거 아닙니까? 제일 좋은 거죠. 아까 우리 한동훈 이제 후보죠. 예. 아까 출마 선언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 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운 제가 이재명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더군다나 당 대변인이 한 것도 아니고 저렇게 유튜브 나와서 아이고. 이 안이 지금 한동훈을 배제하라는 안이다. 이걸 실토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당입니까? 뭡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아니 진짜 이게 무슨 당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유튜브 채널에 나왔다 하더라도 거기 나와서 한동훈 되지 않게 하려는 아니다라고 저렇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해버리면 이게 지금 대변인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소위 제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당에 있는 이 고위 당자들이 이 뭐 기자들하고 뭐 밥 먹는 자리에서는 뭐 저런 이야기 합니다만은 근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좀 뭐 과감한 건지 아니면 좀 생각이 부족한 건지 뭔지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간 뱉어냈잖아요. 뱉어냈으니까 저기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고 이 지도부에서는요 신속한 조치를 해야지 저걸 감싸고 돌면요 이거 큰일 납니다. 어제 보니까 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허위 학력 기재로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50만을 선고받았더라고요. 네, 그랬더라고요. 예, 그게 보니까 뭐 그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예, 다른 학교 무슨 실용음악 뭐 거기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는데. 우리로 따지면 이제 4년제하고 2년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2년제를 다녔는데 마치 4년제 다닌 것처럼 기재를 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글쎄 참 다 속은 것 같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하여튼 저렇게 모르겠습니다. 뻔뻔하게 뭐 선거하는데 저렇게 학력 같은 경우는 이게 명백하잖아요. 어디 그렇죠. 나왔는지 뭐 명백하죠. 내면 하는데 그거를 저렇게 그 지역에서는 다 그렇게 부른다는데 아니 세상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말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이게 룰에 지금 문제가 꽤 있어 보이고 지금 사실은 이제 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지금 친윤들이 계속 지금 부추기고 있잖아요.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정말 자멸 정도 하는 그런 저는 아닙니다. 왜? 이 한덕수 대행이 본인이 제가 뭐 잘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스스로 이런 선거 나와서 어려운 일을 할 뿐이 아니에요. 만들어주면 이제 올 뿐인데 그러면 지금 이 후보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럼 한덕수 대행은 꽃가마 타고 와서 접니다. 마이너들은 비껴요. 저는 메이저예요. 그러면 그게 될까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한덕수 대행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밑에 총리였습니다. 네. 그러면 한덕수 대행의 등장은 결국은 윤 대통령을 다시 선거판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네? 그거죠.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는 한나땡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참 이제 그런 저는 지도부가 아예 선거를 포기했으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런 식의 생각과 또 이런 식의 지금 룰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의도는 다 읽힙니다만은 그러나 뭐 이게 시행된다 하더라도 뭐 압도적인 지지로 또 이런 힘을 모으면 뭐 극복하지 않을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뭐 저 박민영 그 장해찬이 어떻게 보면 청기누설을 한 거예요. 네. 청기누설을 한 건데, 예, 근데 오늘 이제 박민영이 설명한 그대로 룰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됐고, 그러나 이 룰이 이 우리 현명하신 당원들과 지지자분들이 요새는 다들 이렇게 속을 다 들여다 보이는 그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왜 기존에 없던 이런 걸 새로 만드느냐. 네. 그 누구를 어떻게 하려고 이런 새로운 룰을 만들었는가. 다 간파를 하실 겁니다. 네. 거기에 따른 저는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어쨌건 일단 뭐 룰은 뭐 수정될지 안 수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룰이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룰이 정해지면 이 속에서 얼마나 이제 경쟁 있게 하느냐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4명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대부분 좀 드랍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드랍하는 지금 분들이 유승민 있고요. 전 의원도 지금 출마 여부를 심각하게 전 국민 그 뭐 여론조사 아니면 네. 안 하겠다.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그 감독님, 제가 아까 그 두 개 비교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호도 그 비교표한 것 좀 올려봐 주세요. 최근에 이제 뉴스완이라고 하는 매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요. 의뢰해서 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이게 전체 여론조사 한 거랑 지금은 국민의힘 감독님 찾았어요? 그거 좀 올려주세요. 이 이제 우리 감독께서 올려주실 건데 그걸 한번 보면서 얘기하시죠. 이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저기 나오는 것처럼 김문수 16%, 유승민 15, 한동훈 11, 홍준표 11, 오세훈 8, 안철수 7이에요. 근데 요거를 역선택 방지 조항을 집어넣어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으로 하니까 순위가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네. 김문수 24, 오세훈, 홍준표 14, 한동훈 13, 안철수 5, 유승민 4. 유승민이 2위에서 6위로 내려앉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오늘 발표된 룰은요. 오른쪽 룰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오른쪽 룰로 하니까 사실 뭐 한동훈 대표는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큰 변동은 없어요. 없지만 제일 영향을 받는 게 누구냐. 유승민과 누구? 오세훈. 제일 손해를 보는 게 누구냐? 유승민. 제일 득을 보는 게 누구냐? 오세훈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방식대로 하면 유승민이 들어가야 될 자리를 오른쪽 방식 변경으로 해서 오세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저런 방식이니까 이제 지금 유승민 입장에서는 지금 뭐 저기 참여를 하면 뭐 떨어지니까 들러리 쓰는 것뿐이 안 된다. 그리고 저기 뭐 한 1억 원 기탁금 내놓고 한 일주일 활동하고 그냥 집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참. 어쨌건 처음에 좀 흥행을 기대했지만 이게 지금 되어가는 국면이 보면 꽤 그렇게 썩 이제 아마 지레 포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적어 보면요. 저기 안철수, 유승민 뭐 이런 분들 지금 오른쪽 방식대로 하면 안철수도 1차에서 탈락, 유승민도 1차에서 탈락 아닙니까? 네네. 근데 저분들이 일주일만 활동하고 뭐 하는 건 전 좀 아깝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저런 분들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고 새로운 미래 비전도 내고 또 지금 이 난국을 헤쳐나갈 지혜에 대해서도 자기 나름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이런 경연장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더라도 저분들 저렇게 그냥 빨리 탈락시키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오히려 흥행에 저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실 저분들은 나와서 토론회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국민의힘이 지금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저렇게 사람이 많다는 것밖에 네. 없는데 저걸 저렇게 또 안 한다고 하니 참 글쎄 이게 뭐 이 지도부가 도대체 저는 뭐 이 흥행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난히 그냥 우리 편 뽑아서 그냥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금